며칠 전에 이제 코스피가 3천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코스피가 3천이 넘었는데 내가 한국 시장의 투자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오늘은 자산관리사로 일하고 계시는 허태호님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태호 자산관리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산관리사라는 직업으로서는 고객분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또 고객분들이 필요한 금융상품을 구매를 하셔야 될 때 조언을 해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정확하게 금융자산 관리를 시작한 거는 2009년도부터고요. 2008년도에는 제가 역삼동에서 이제 부동산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20대 한 초중반부터 그렇죠. 이제 이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24살부터였죠.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저는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거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싶은 거예요. 제 자산 관리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많은 결과가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직업적으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걸 직업으로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 것도 잘할 수 있겠구나. 두 가지 생각이 이제 중첩이 된 거였죠. 요즘은 사실 그 시기가 많이 좀 앞당겨진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 친구들도 요즘은 주식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좀 열풍이 일면서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이 있어요. 이제 1년이 아직 채 안 됐는데 그 딸아이한테는 이제 딸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부터 좀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좀 이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영어 먼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전 영어 관심 아, 없어요. 그래요? 네, 영어나 뭐 학교 공부 관심 전혀 없고요. 하고 싶은 거 하되 이 돈이나 사회에 대한 걸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저희 10대 때 하셨는데도 아쉽다. 아 그럼요. 그때는 호기심만 있고 탐구만 했을 뿐이지 내가 지식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거나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능력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만약에 저희 엄마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리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쳐 줬더라면 제가 훨씬 더 일찍 시작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도 막 사주시고 이럴 거예요? 그렇죠. ETF를 지금 사주고 있거든요. 네.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ETF에 대해서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겨울왕국을 만드는 회사는 그 회사는 뭐 이익이 잘 날까? 서부터 그걸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접근하기 어렵다라면 이 회사를 주식을 한 주를 사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소유권이 너한테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면 주로 자산관리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크게 이제 소득원으로 치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상품을 이제 판매함으로써 이제 얻는 소득이고요. 두 번째는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컨설팅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관리예요. 고객분들이 저에게 이제 자문계약을 맺죠. 자문계약을 맺은 계좌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예를 들면 뭐 A, B, C, D라는 자산이 있다. A는 언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이제 판단을 좀 해서 고객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중간중간마다 전화를 많이 주세요, 고객분들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이제 코스피가 3천이 넘었잖아요. 코스피가 3천이 넘었는데 내가 한국 시장의 투자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반대로 이제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내 포트폴리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고객분들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더 궁금해요. 미국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바이든이 집중하는 곳은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넣어야 되고요.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으로 투자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분야는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핀테크 불리고요. 이런 것도 있고. 핀테크도 그 중에 일부죠. 그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는 거는 전기차, 그렇죠. 2차 전지 굉장히 이제 핫 이슈죠. 그런 것도 있고 넷플릭스. 정확하게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이제 구독 경제예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이제 시스템을 제공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매월 고정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투여되는 자원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월세도 똑같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회사들이 월세를 그렇게 시스템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거든요. 아마존도 돈이 많고요. 구글도 돈이 많고요. 페이스북, 애플 뭐 전부 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주식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질문.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방금 하신 질문에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5년 전에 미국 주식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제가 추천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비싸. 지금 하긴 늦었어. 그래서 대부분 뭐라 그러셨냐면 좀 빠지면 네. 그때 하겠다. 그때 사실은 네. 제가 그 종목을 이제 추천을 받고 네. 샀다가 중간에 전 팔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더 오르고 있어. 그렇죠.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 팔면 안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샀다가 이 정도면 조금 됐다. 올리면 팔고. 근데 웃긴 거는 5년 전에도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비싸다. 음. 4년 전에도 너무 비싸다. 3년 전에도 너무 비싸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쪽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내 영역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네,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회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성장할지가 문제인 거지 성장한다는 건 누구도 이제 거기에 반박을 못 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투자해야 될 돈이 1,000만 원이다. 한 번에 다 매수하시지 마시고 좀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 추천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실 텐데 고객님이 반발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세요? 본인의 의견을 저한테 강요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있겠죠.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어볼 때는 제 소신과 제가 바라보는 의견을 다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고객분들의 의견을 주실 때는 최대한 수용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대신에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그거는 확실하게 잘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중국을 한 30% 정도 추천을 많이 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중국을 추천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 나 중국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 그럴 수 그럼 안 있잖아요. 해야지,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찾아드리죠.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요러요러한 게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건 괜찮아 라고 하면 진행을 하고요. 그거 말고 또 딴 거 없어? 라고 하면 또 딴 걸 또 찾아드립니다. 뭐 자산 관리 사람 이름도 있고 재무 설계사, 네. 뭐 보험 설계사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많아요. 엄청.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좀 차별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자산 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리를 하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이제 수입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 설계사는 플래닝으로 수입원을 걷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앞으로 재무적 목표나 어떠한 재무적 계획을 수립을 해드리고 그에 대한 컨설팅 피를 그럼 그것도 지금 받는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네, 하시는 관련된 자격이나 이런 걸 다 확보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 설계를 해드리고 그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서로 좀 혼동을 많이 하죠. 네. 유튜브도 지금 찍으신다고 알고 네, 있는데 그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뭐 살짝 이렇게 뭐 홍보 타임. 괜찮아요? 네.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은요. 뭐 금융 전반에 대한 것들을 사실 많이 올리고요. 뭐 네. 자산 관리에 대한 마인드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제 기초 지식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될 게 너무 어렵거나 깊이 있거나 복잡한 얘기는 가급적이면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뭐 힘든 점이라든가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게 실제로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연해요. 내 생각은 이럴 것 같아서라고 해주시는 말씀들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내 대표적인 생각에는 뇌피셜. 아까 말씀하셨죠? 요즘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뇌피셜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팩트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데이터는 네. 그때의 상황에 맞는 결과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에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표현은 지금의 상황 대비 많이 올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고객분들은 항상 과거의 숫자로만 비교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있고 연봉이 10억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서 연봉이 다르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싹 빼고 너 너무 월급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뭐라고? 그러니까는 환경적인 요소를 빼고 그렇죠. 그 코스피나 어떤 그 지수만 보고서 숫자만 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 네. 연락이 왔어요. 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1억을 맡길 사람을 소개해주면 골프채 한 세트를 선물해 줄 수 있냐. 근데 골프채 한 세트만 200~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받는 수수료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1억을 맡겼을 때 1% 아닌가요? 1%? 1%에서 1%? 비용이 빠지죠. 실질적으로 0.3% 정도가 제 실소득입니다. 네. 그럼 이분이 1억을 맡기시면 제가 얻는 게 30만 원을 네. 그것도 1년을 관리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데 골프채 세트를 선물해달라고 하시니까 사실 10배
그렇죠. 대가죠. 말이 안 되죠. 이런 선입견들이 좀 많으셔서 그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자산관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요, 자산관리사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꽤 되세요. 이 자산관리사라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 하면 된다. 억 단위로 봤을 때 4자릿수 정도